나중에 진짜 기회 되면 뽐니님 얼굴 한번 만져봐. 나중에 새 걸로 오셨을 때. 피부 진짜 좋다. 야들야들해요. 피부가 진짜 깐달걀 같다. 잘 깔아주셔가지고. 결이 아우. 이 속에가 비치는 이런 광이라고 해야 되나? 피부 컨디션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항상 샵에 가도 피부결 너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피부결만큼은 좀 칭찬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독 스킨케어 제품이나 베이스 제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정말 심하게 피부가 뒤집어진 적이 있었고 그 후로 정말 꾸준히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해서 이렇게 그나마 좋아 보이는 피부결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꾸준히 신경 쓰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마켓 공지도 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고고! 오랫동안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늘 피부가 좋지만은 않아요. 일단 피부가 얇고 예민한 편인데다가 그런 외부 환경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피부 타입이거든요. 심지어 열도 잘 올라서 붉은기도 있고 그래서 속건조도 좀 쉽게 잘 느끼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피부가 이렇게 예민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 호르몬이 왕성한 10대 때에도 트러블이 거의 안 났었어요. 그때는 진짜 피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굳이 스킨케어에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뭘 발라도 피부가 좋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서 스킨케어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로드샵 아무데나 들어가서 제일 싼 거 사고 그랬었어요. 지금이야 뭐 성분을 분석해주는 어플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다양하게 있고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고 성분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 없었다 그래야 되나?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대 때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 22살 때쯤에 그때 친구가 어떤 한 크림이 블랙헤드랑 피지 제거하는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러고 따라서 샀어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따라서 샀다가 제 피부에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피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트러블 한두 개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피부가 아프고 온 얼굴이 트러블로 다 뒤집혔었어요. 그래서 그때 좋다는 트러블 라인도 다 써보고 피부과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그렇게 뒤집어져 본 게 처음이니까 이걸 막 다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가려보겠다고 막 컨실러도 바르고 쿠션도 바르고 이렇게 덮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때 피부 각질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 각질 위로 막 이게 다 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보는 사람들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다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너무하지 않아요? 얼굴이 왜 그러긴 왜 그래? 피부에 뭐 좀 날 수도 있지. 아무튼 그 지경까지 가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제 얼굴 거울 보는 것도 싫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때는 사진이 진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피부가 되게 많이 민감해졌어요. 그 전에는 뭘 발라도 크게 이상 반응이 없었는데 그때 피부가 확 뒤집어지면서 피부 타입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이야 예전보다 성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 맞는다? 그러면 바로 빨갛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막 트러블 라인도 써보고 피부과도 가보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때 온갖 피부에 좋다는 거는 다 해봤는데 그래도 차도가 없다가 제가 예전에 화장품 판매직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상으로 나왔던 제품을 엄청 막 그 브랜드에서 푸시를 많이 했어요. 갑자기 그 제품이 생각난 거예요. 그 제품이 발효 에센스였거든요. 발효 제품이 대체적으로 항산화 제품이잖아요. 근데 진짜 온갖 트러블 라인을 쓰고 피부과 약을 먹고 그래도 차도가 없던 피부가 항산화 제품을 쓰고 나서 괜찮아진 거예요. 진짜 광명을 되찾은 거예요. 트러블 진정은 물론이고 오히려 안색이 되게 맑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런 발효, 항산화 제품이 진짜 잘 맞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20대 초반 분들 그리고 중반까지도 사실 기능성 제품 잘 안 쓰잖아요. 항산화, 안티에이징 뭐 이런 거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 오히려 좋다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을 눈에 불을 켜고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느낀 거지만 저는 뭐 트러블 진정 뭐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 저는 오히려 좀 그런 항산화, 안티에이징 이런 제품들이 제 피부에는 더 잘 맞더라고요.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모험이긴 한데 베이스도 사실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해봐야 나한테 어떤 게 잘 맞는지 알게 되잖아요. 기초 스킨케어 제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이성분, 저성분 가리지 않고 일단 사용을 해봐야 나한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한테 어떤 성분이 안 맞고 나한테 어떤 제형이 안 맞는지를 알게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 진짜 다양하게 많이 써봤던 게 저한테 진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시중에 비타민 제품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능성 제품 처돌이인 저는 당연히 비타민 제품들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유독 비타민C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바르면 따갑거나 아니면 제형이 좀 마무리감이 찐덕거린다던가 좀 무겁다던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성분이 안 맞는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제형이 저랑 좀 잘 안 맞았어요. 저는 쫀쫀한 마무리감은 좋아하지만 찐득거리는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쫀쫀함과 찐득함은 한 끗 차이예요. 아시죠? 근데 제가 써본 비타민C 제품들이 약간 대체적으로 마무리감이 찐득거린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타민C 제품들이 바르면 좀 따가운 경우가 있어요. 안 그래도 피부가 예민한데 피부 컨디션이 유독 안 좋은 날 바르면 진짜 따가워서 다시 씻어내야 될 정도로 좀 따갑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바로 이 제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코스메 셰프 뷰슐랭 파우더예요. 이거는 제가 겟레드임이나 뭐 추천템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진짜 다양하게 소개를 많이 해드린 제품인데요. 이거는 특제 비타민C랑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함유된 항산화 파우더 제품입니다. 왜 피부에 좋다고 콜라겐 많이들 챙겨 드시잖아요. 요즘 마시는 액상 타입 이너 제품도 많이 드시는데 근데 이 콜라겐도 비타민C랑 함께 복용을 해줘야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제품 안에 비타민C랑 콜라겐 펩타이드가 함께 다 들어있어서 한 큐에 좀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파우더 타입이라서 그냥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수분 앰플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그런데 그냥 섞어서 발라주면 되는 제품인데요. 그냥 내 입맛에 맞게 DIY 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거를 제가 7월 달부터 진짜 꾸준히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따갑거나 찐득거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비타민C 제품, 항산화 제품 써보고 싶지만 따가울까봐 좀 꺼려지시던 분들, 그리고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꺼려지시던 분들한테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부담 없이 입문용으로 사용하기 좋을 만한 제품입니다. 저는 여름에는 진짜 라이트한 수분 앰플에 소량 섞어서 발라줬었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더 영양감 있는 이 코스메 셰프 뷰슐랭 앰플 화이트 스튜에 섞어서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 조합이 낮에 바르기엔 좀 다소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소량 발라주거나 아니면 낮에는 그냥 라이트한 수분 크림에 섞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에 쓰던 수분 앰플, 진정 앰플에 이거를 섞어서 쓸 때도 좋았지만 이렇게 화이트 스튜랑 같은 라인이거든요.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발라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피부에 광명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이거 화이트 스튜 제품을 받았을 때 제형이 제가 좋아하는 제형이 아니어서 좀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진짜 기대 없이 그냥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하고 발랐는데 다음날 너무 좋은 거예요. 피부가 안색이 진짜 맑아진 느낌이고 이 속에서부터 뿜어나오는 이 속광이 피부 결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평소에 푸석푸석한 피부결이 고민이다, 그리고 칙칙한 안색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한번 제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좀 단점이라면 이게 파우더 타입이잖아요. 근데 비타민 성분 자체가 좀 습기에 약하다고 해요. 사용하려고 이렇게 덜려고 하면 잘 안 나와요.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뭉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완전 탕탕탕탕 쳐주던지 아니면 이쑤시개나 산적꽂이로 좀 휘적휘적해서 그렇게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이 단점이라면 좀 단점이긴 한데 번거롭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제품이 워낙 좋아서 그냥 감내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들 아시죠? 비타민C는 햇빛에 취약해요. 자외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용 후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하는데요. 이왕이면 무기자차가 좋다고 해요. 네, 저처럼 무기자차 성분이 좀 잘 안 맞거나 무기자차 특유의 제형감이 싫거나 하시는 분들은 유기자차까지 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혼합자차를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뭐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꾸준히 보여드려서인지 마켓 요청도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드디어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 진행하는 코스메 셰프 마켓은요. 10월 18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20일까지만 진행되는 마켓이고요. 옵션은 총 2가지로 진행 예정입니다. 먼저 1번 옵션은 요거 단품 옵션이에요. 이거 하나에 정상가가 39,000원이거든요. 꽤 비싸잖아요. 근데 홈리마켓에서는 35% 할인해서 25,350원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코스메 셰프 하면은 흑당고라고 그 비누 고체팩 있어요. 그게 진짜 유명한데 그 미니 흑당고 하나를 증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이거 2개, 더블 옵션이에요. 이렇게 2개 해서 원래 정상가는 78,000원인데요. 39% 할인해서 47,580원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미니 흑당고가 증정이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미니 녹당고라고 요번에 새로 나온 녹당고 제품까지 증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섭할 것 같은 거예요. 뽐리마켓 하면은 빵빵한 이벤트 혜택까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섭하잖아요. 그래서 추가 이벤트까지 받아왔는데요. 결제 완료 기준으로 선착순 50분께 무려 50분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함께 사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던 요 화이트 스튜 50분께 증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마켓은 밀리언즈라는 앱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밀리언즈 앱은 안드로이드 뭐 스토어나 애플 그 스토어에서 밀리언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비회원으로도 주문이 가능하지만 회원 가입을 해두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구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제품 진짜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고 진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인 것 같은데요. 이번 마켓 옵션도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클렌징이에요. 여러분, 클렌징이 중요하다는 말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개운함 때문에 뽀득한 마무리감의 클렌저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뽀득함이 피부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특히 저처럼 속건조가 심한 분들은 뽀득한 마무리감 진짜 비추입니다. 오히려 이제 부드럽고 촉촉한 마무리감의 클렌저를 더 추천드리고요. 어차피 우리 마무리 단계에서 토너나 패드로 한 번씩 더 닦아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뽀득한 마무리감의 클렌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 뽀득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잘 씻겨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클렌저를 고르는 기준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약산성이에요. 피부에 산도를 맞춰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물로만 세안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요. 이 피부과 전문의 분한테 여쭤보니까 물은 pH 7이라서 산도가 피부보다 높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도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서 세안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는 동안 뭐 베개에서든 공기 중에서든 먼지가 얼굴에 달라붙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씻어내기 위해서는 아침에도 클렌저를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긴 했지만 한여름에는 자는 동안에도 이 유분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피지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도 클렌저를 꼭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잊지 말자 약산성, 잊지 말자 노뽀득.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바로 자외선 차단제 챙겨 바르기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당연히 챙겨 바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귀찮아서 안 바르는 분이 계시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자외선 차단제 사계절 내내 발라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그거 하나 챙겨 바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귀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외선이 피부에 정말 좋지 않아요. 특히 이런 광노화, 연로화가 피부를 빠르게 좀 노화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꼭꼭꼭 챙겨 발라줘야 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 잡티들이랑 점이 생기는 거예요. 막 얼굴도 그렇고 이런 피부도 그렇고 점이 생기길래 왜 그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안 챙겨 발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자꾸 나도 모르는 점이 생긴다?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챙겨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이렇게 나뉘잖아요.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바로 자외선을 튕겨내는 그런 차단제인데요. 즉각적으로 바로 자외선을 차단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림감이 다소 뻑뻑하다던가 백탁이 심하다던가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유기자차 제품들은 발림감이 촉촉하고 로션처럼 가볍고 하지만 또 이게 외출하기 30분 전에 발라줘야 되고 계속 덧발라줘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혼합자차 제품들이 진짜 잘 나오잖아요. 그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장점을 쏙쏙 골라서 합친 게 바로 혼합자차예요. 저는 그래서 혼합자차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요즘에 워낙에 좋은 선크림도 많고 파데프리용 톤업 선크림도 많고 선택지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본인한테 좀 잘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 바로 얼굴에 손대지 않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얼굴을 막 이렇게 만지는 그런 것도 하지 않는 게 좋지만 화장실에 갔는데 오늘따라 이 트러블 뾰루지 하나가 너무 신경 쓰여. 오늘따라 이 블랙헤드 피지들이 좀 많이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손을 대시는 분들 많죠. 그 바로 저거든요. 이게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 나도 알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이렇게 쥐어짜게 되고 잡아뜯게 되고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게 잘 압출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잘못 심하게 이렇게 뜯을 경우에는 피부 껍질이 막 벗겨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메이크업이 또 안 먹게 되고 그러면 나는 또 뜯고 색소 침착이 생기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막 피부과나 에스테틱이나 이런 데서처럼 진짜 압출을 잘하고 후 관리도 정말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되잖아요. 흉터도 남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제 뭐 피지나 화이트헤드나 뭐 블랙헤드나 이런 게 눈에 띄게 너무 신경 쓰인다 하면은 클렌징 오일로 전체적으로 한번 케어를 해주고요. 그리고 각질이 일어났다 하는 부분은 각질도 뜯지 않고 좀 보습감이 좋은 토너나 에센스를 화장솜에 적셔서 그 부분만 좀 이렇게 한 5분 정도 얹어둡니다. 그러면 각질이 좀 이렇게 눌러지거든요. 각질이 잠재워져요. 각질은 이렇게 막 제거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눌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막 눈에 띄게 너무 큰 트러블이 났어. 그리고 너무 아픈 트러블이 났어. 근데 내가 당장 중요한 행사가 있어. 그러면 집에서 굳이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를 맞으세요. 제가 느낀 거지만 피부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예민해지더라고요. 진짜 소중하게 살살 다뤄줘야 합니다. 피부를 소중하게 대해주면 그만큼 피부는 건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 고치기입니다. 진짜 진부한 말이긴 한데 잠을 일단 잘 자고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잠을 그렇다고 막 하루에 막 12시간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려요. 사람도 똑같이 휴식 시간을 가져야 이 에너지 회복이 되고 기력 회복이 되는데 내 피부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쉬는 시간을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밖에 안 준다? 당연히 피부가 계속 열일을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을 일단 못 자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열이 많은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얼굴에 열이 더 올라와요. 열이 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오히려 유분기는 나오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피부가 진짜 메이크업 하기가 되게 힘든 피부가 돼요. 열감 때문에 붉은기가 올라오는데 이 붉은기가 베이스를 다 뚫고 올라오고요. 이 열감이 피부 위에 얹어져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다 녹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잘한다는 메이크업 샵에 가도 이 피부 열이 올라오는 건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특히 얼굴에 열 잘 오른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루에 7시간 이상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도 많이 마셔줘야 돼요. 이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도 이 속에서 느껴지는 속건조랑 나중에 무너질 때랑 그런 거에서 차이가 진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많이 마셔주고 잠 푹 자기
잊지 말기. 이게 거창하게 막 하루에 물 3리터씩 마시세요 이런 게 아니라 틈틈이 마시는 거예요. 우리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에 한 잔 마셔주고, 갔다 와서 자리에 앉기 전에 한 잔 마셔주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기 전에 한 잔 마셔주고, 커피 마신 다음에 한 잔 마셔주고, 이렇게 틈틈이 마셔주는 거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하기 전후로 물을 한 잔씩 마셔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 잘 자고 물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해서 피부가 즉각적으로 막 바로 좋아진다기보다는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 피부가 조금 맑아진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딜 가나 피부 칭찬을 듣는 저의 소소한 피부 관리 방법 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피부과나 전문 에스테틱을 정말 매일 다닐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우리 뽐동수들도 깐달걀 피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마켓 관련해서는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정리해서 적어두도록 할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켓 오픈 예정인 월요일에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커뮤니티로도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